대구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5곳이 정해진 가운데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후보지가 많아 결정 과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오늘 집단 탈당을 결정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주택 조합이 생겼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가 최근 우여곡절 끝에 대구에서 첫 주택 조합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해 중요한 뉴스들을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 뉴스. 오늘은 첫 순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드 배치 문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4명이 집단 탈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주호영 2명의 의원만 동참했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 대부분은 오랜 텃밭인 지역의 민심을 살핀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1명이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친박계와는 한 살림을 할 수 없다며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탈당 시기를 오는 27일로 잡고 즉석에서 탈당계를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탈당 규모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 3명을 포함해 모두 34명.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과 주호영 의원 2명이 동참했습니다. 지역의 나머지 의원들은 대구 경북의 정서를 고려해 아직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친박계가 아닌 중도 성향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향후 행보와 지역 여론 등을 지켜보면서 탈당 합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안 하겠죠. 대구 경북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수 자체가 선명성 경쟁을 할 거예요. 지역 여론의 향배를 보고 결정할 거다.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의 탈당 후폭풍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과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을 누르고 대구 13개 지역구 중 8곳에서 승리를 한 자민련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이 현실화된 것을 감안할 때 탈당 후폭풍의 규모와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선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대구 경북 지역 정치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가 5곳으로 압축됐는데 이 가운데 3곳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들 사이 의견 조율이 최종 결정을 하는데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서 2개군에 걸쳐 있는 공동 후보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예비이전 후보 대상지는 모두 5곳으로 군위 지역 2곳이 단독으로 선정됐고 나머지 3곳은 의성과 군위, 고령과 성주, 대구 달성군과 고령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립돼 있는 데는 군위가 2개예요. 군위 빼고는 다 걸쳐져 있어요.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 간의 셈법도 단독 유치와 공동 유치에 따라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단독 후보지와는 달리 공동 후보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 간의 협의와 조율,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한 연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방부는 경북도청을 찾아 대구공항 이전 관련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경상북도의 협조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6일 군위와 의성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할 계획인데 해당 군의 요청이 있다면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을 일일이 국방부에서 접촉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의견 수렴해서 그걸 취합해서 또 저희들 별도로 논의를 하고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저희들 고민을 해야죠. 최종 예비이전 후보지 결정 시기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어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방부와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대상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다음 달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심의 과정에서 경상북도와 해당 지자체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자체 용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원 평가를 하는데 원칙과 달리 학부모들이 참여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금지되어 있는 수업 시간에 그것도 비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의 교원 능력 개발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계획표입니다. 2주에 걸쳐 1, 2, 3학년 모두 수업 시간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진로 시간과 체육 시간으로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수업 시간 아닌 시간에 아침이나 방과 후나 뭐 이럴 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도 근데 그렇게 하는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간 동안 교사는 입시를 하면 안 됩니다. 감독하면 안 되죠. 그냥 들어가게 안내만 하고 다음에 설명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감독하면 안 되죠. 예. 그럼 선생님은 뭐 교실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계획서에 없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1시간을 거의 통째로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선생님도 그 교실에 같이 참가를 하고 있었고. 일선 학교에서는 참여율을 높이려는 교육 당국의 압박이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학생 뭐 또 한 몇 프로 넘겨라 이런 식으로 뭐 본인들은 계속 권장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위 학교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은 거의 뭐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학부모 참여 강요에 이어 학생에게도 수업 시간의 규정을 어기고 강행하는 등 교원 평가제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소식이 가장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대구 문화방송은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큰 영향을 줬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드 배치 문제를 짚어보겠는데요.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성주 사드 배치 발표로 시작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한겨울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 국방부는 예고 없이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전적화 강도를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 방침에 주민들은 서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단식 투쟁, 삭발식, 촛불 집회 등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성산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인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예정터가 옮겨지면서 인근 도시인 김천 시민들까지 반발에 나섰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의 함성과 촛불은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니 우리 주민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보다 나아가서 우리 국가 안보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 300명 정도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철회되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남더라도 끝까지 사드 철회될 때까지 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국방부는 오히려 예정 일정보다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전에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거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도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졸속으로 강행 배치하는 것만은 절대 안 되고 현 상태로 다음 정부에 이 사드 문제를 넘기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드 배치가 우리 지역사회에게 남긴 키워드는 불신과 분열, 일방통행 등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가 우리 지역사회를 맴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원만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아파트 공동구매라고도 불리는 지역 주택조합이 대구에서만 38곳이 생겼지만 상당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늪지대와 오폐수가 흘러내리던 하수구가 있던 곳에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섰습니다. 앞쪽으로는 메타세콰이어 오솔길이 생겼고 주변 등산로로 연결되는 산책길도 꾸며졌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처음 지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되기까진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도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가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꼬박꼬박 냈지만 착공 허가가 나지 않았고 알고 봤더니 토지 매입조차 덜 됐던 겁니다.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인척 관계로 드러나자 법적 문제로 불거졌고 조합 집행부를 새로 꾸리기도 했습니다.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사유가 있어 공동분담금, 그러니까 이제 뭐 홍보비라든가 그 기본 그 공사 금액을 제한 금액이 들어간 부분을 공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투입한 돈을 못 받아가는. 비용도 처음 예상보다 조합원당 6천만 원이나 더 들었고 조합원들이 매주 대책회의를 해가며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국 입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왜곡된 부분이죠. 주민들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특정인 이제 일명 업무 대행사라는 분들이 나서서 사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왜곡된 부분은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형식으로 추진되던 38곳 중 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3곳은 이미 사업을 포기했고 5곳은 민영사업으로 전환 중인 가운데 나머지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이런저런 마찰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달 들어 독감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이 대구와 경북에서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에서는 12월에만 6,600여 명이 독감으로 등교 중지됐고 경북에서는 2,600여 명이 등교 중지됐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조기 방학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구 경북교육청은 수업 일수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방학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동짓날인데 애군을 막아준다는 팥죽은 한 그릇 드셨습니까? 요즘은 팥도 다양한 색깔의 품종이 개발돼 좋아하는 색에 따라 팥죽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낮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들에게 팥죽이 나눠집니다. 브런치 콘서트, 간단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는 공연인데 동짓날을 맞아 팥죽이 메뉴가 된 겁니다. 예배를 해서 오는데 오늘은 좀 또 동지라서 특별하게 전 팥죽 주는 줄 몰랐는데 좋네요. 가볍게 빵이나 커피 이렇게 주는 거는 가끔 봤어요. 가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동지라고 해서 보니까 팥죽들을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신품종 팥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노란색과 검정색, 흰색 등 팥죽도 마음대로 색깔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황백색의 흰구슬 품종으로는 흰 팥죽을, 황갈색의 금실 품종으로는 노란 팥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빨간 팥죽만 먹다가 지금은 다양한 색깔로 팥죽을 끓이면은 손님들도 호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깔에 효능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검은색의 검구슬 품종은 항산화 성분이 붉은 팥보다 31%나 더 많습니다. 팥은 비타민 B1 함량이 가장 많은 곡물입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칼륨 성분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과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현재 국산 팥 자급률은 20%.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색깔의 기능성 국산 팥을 적극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시와 강주시의 달빛 동맹 민관협력위원회 회의가 오늘 대구에서 열려
공동협력과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변경하고 광주대구 간 내륙철도 건설, 그린 신재생 에너지 분야 대정부 활동과 국비 확보 등에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산지 쌀값이 80kg 기준으로 12만 8,852원으로 열흘 전에 비해 0.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 산지 쌀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이지만 반등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장 격리와 농협 미국 처리장 등의 민간 매입이 확대된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값이 13만 원 아래에 머물고 있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닥터스 영상의학의원 정태균 원장과 직원 일동이 100만 원, NH농협 경산시 지부와 경산시 관내 농축협에서 1,000만 원, 경북 종합주류 도매업협회 회원 일동이 700만 원, 경산시 의사회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8층 건물 3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 미술학원에 있던 학생 3명과 교사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